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배 아파. 진짜 12억은 셌다. 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찌됐건 불안한 노후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괜찮은 연금 상품, 또 괜찮은 투자 상품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도 토지에 투자하는 거, 농지연금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많이 하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 농지연금이 솔직히 단기 투자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멈칫멈칫해. 그렇죠. 걱정을 좀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회원들 중에 하나가 작년에 낙찰을 받아서 뭐 여러 요건을 따지고 또 따져서 올해 농지연금을 받았더라고. 아니 농지연금 신청을 하려면 음. 경매든 공매든 아니면 일반 매매든 소유권 이전을 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농지연금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안이고 또 다른 특수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그런 경우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진행을 했던 물건이라 이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교보제로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일단 화면을 볼까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사건이고요. 2021 타경 108369. 자, 소재지는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용도는 전이고요. 당연히 농지연금이니까 전답 과수원, 농지만 되는 거니까 용도는 전입니다. 토지 면적은 618평 정도 되는 면적이고요. 2022년 9월 19일에 신건이 진행됐을 때 감정가가 5억 8,900만 원으로 진행됐는데 한번 유찰이 되고 4억 4,5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3명 입찰했네요. 2등하고 차이도 한 400만 원 정도 차이 안 났으니까 아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받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면 저게 신의 한 수였어. 왜 그러냐면 이게 농지연금으로 쓰려고 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 그렇죠. 너무나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이 농지연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가치에 투자를 한 것 같아. 자,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자연녹지니까 도시 지역이겠네요. 그렇지. 네. 그리고 현황 일부 비포장 농로가 있으니까 뭐 건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작 활동을 할 때 농로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편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소나무나 단풍, 주목 등 이 340주가 있는데 이 부분은 1,360만 원 정도의 감정이 돼서 매각이 포함되었으니까 낙찰받으면 다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비닐하우스, 이동식 화장실은 매각에서 제외된 이런 물건입니다. 저 부분 비닐하우스나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매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소유주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저것 때문에 어떤 법정지상권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저런 것이 있기 때문에 6명 들어올 거 3명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저런 부분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찰을 못 하시는 거고 아니다,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생각 자체가 굉장히 이 입찰금에서 좀 반영이 많이 되지. 그렇죠. 자, 위성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고요. 이게 그 비닐하우스 같네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동식 화장실인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현황 도로가 이렇게 비포장 현황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땅입니다. 자, 화면을 조금 더 줄여봤는데요. 이쪽 농지인데 이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도심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산 배방읍 쪽에 있는 읍내라고 해야 되나요? 시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사실상 저렇게 도시 지역의 끄트머리는
이 도시 지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가치가 더 크게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딱 보여지는 입장에서는 뭐야? 농로 얘기 나오고 찢어진 비닐하우스 얘기 나오니까 이것을 낮게 보는 거지. 그렇죠. 자, 이쪽 보시면 또 이렇게 도로가 포장되고 있고요. 역도 지금 지나가고 있고, 이쪽은 아산 탕정 쪽이니까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있고, 이쪽 뒤쪽에 비닐하우스도 좀 보이네요. 이렇게 비닐하우스, 폐 비닐하우스처럼 보이고요. 저거는 뭐 별 의미가 없지. 그리고 이렇게 이동식 화장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저렴하게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단풍나무가 이쁘게 지금 사진상으로도 보이네요. 어찌됐건 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굉장한 신의 한 수야. 우리가 보통 농지연금을 하게 되면 이 공시지가 대비 얼마의 낙찰을 받았다, 공시지가 즈음해서 낙찰을 받았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많이 하거든.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공시지가보다는 사실상 낙찰에 더 크게 염두를 해야 되는 그 점이 좀 주요했다라고 봐. 그렇죠. 이게 농지연금을 평가할 때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된 금액의 90%를 담보 금액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좀 확실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바로 공시지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강의를 하거나 수업을 할 때는, 또 이렇게 유튜브로 얘기할 때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놓고 농지연금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땅의 공시지가입니다. 2016년부터 봐도 벌써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땅이고요. 공시지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2022년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보면 제곱미터당 24만 8,300원이고요. 면적 2043 제곱미터로 곱해보니까 이 땅의 공시지가는 5억 700만 원 정도가 공시지가로 나온 거예요. 당연히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내가 4억 중반대 금액을 투자했는데 5억 정도 되는 저 금액에 만족을 못하지.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농지연금 계산할 때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 공시지가의 절반 정도 금액으로 내가 그 토지를 낙찰받거나 아니면 샀을 때 그래도 수익률이 괜찮다고 보는데, 공시지가 5억 700인데 낙찰가가 4억 4,500 정도 됐으니까 조금 그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과감하게 감정평가를 실시했대. 비용은 한 70만 원? 뭐 100만 원 이쪽 저쪽인데 그것을 들인 만큼의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왔지.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농지연금의 확정 금액이 283만 원. 그러니까요. 저번에 추님하고 같이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데 저분께서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농지연금 매달 283만 원 수령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 그리고 배가 아프셨죠? 많이 아팠지. 왜 그러냐면 저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게 저 정도의 가치가 될지 몰랐거든, 솔직히. 그렇죠. 감정평가로 측정을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왔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매는 낙찰 받은 이후로 2년간 농지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이 농지연금을 신청을 한 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 농지를 보상을 받은 그 금액으로 이 농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수용으로 보상을 받고 그 받은 금액으로 다른 농지를 또 사게 되면 우리가 대토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땅 자체는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봐준다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더 늘어나고 또 장기 영농인으로 해서 혜택을 더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 연세도 꽤 많이 드신 상태여서 금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과연 283만 원에 매달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얼마 정도 평가가 되어야지 이게 그 금액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농지연금 사이트 가보시면 미리 조회해보는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요.
감정가가 8억 8천이 되면 이 감정 금액의 90%가 이 평가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7억 9천 2백 정도 평가됐을 때 그때 269만 원이 매달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 영농인이기 때문에 283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5% 정도 더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감정을 다시 했을 때 8억 8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단톡방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 공시지가 얼마가 되면 농지연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 금액 가지고 왜 농지연금에 투자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런데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가니까 그 금액을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 특히 농지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그 정도 금액으로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그냥 이론적으로 A가 되니까 B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렇죠. 어떻게든 공시지가를 보수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 금액보다 아주 저렴하게 절반 또는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한 30%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30%는 수시 인출형으로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피 투자나 풀피 투자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딱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저렴하게, 될 수 있으면 내가 낙찰받은 이후에 공시지가가 많이 뛰고 혹시 개발 가치가 좀 더 높은 땅, 그런 농지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산술적으로 얼마를 투자를 했으니까 얼마가 나오겠지, 뭐이 생각을 자꾸 하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맞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농지연금은 결국에는 저렴하게 일단 사놓는 게 가장 처음이거든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우리가 경매나 공매로 취득을 하는 거고요. 또 경매나 공매에 나오는 이런 농지들은 기본적으로 좀 하자가 있어야 돼요. 하자가 있어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많이 유찰이 되니까. 권리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그래서 그 하자를 극복하면 내가 저렴하게 산 만큼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저희에게 와서 이렇게 수업도 들으시고 같이 토의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많은 이득을 얻지 못해요. 많은 이득을 얻는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사기꾼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누구에게 벌어지는 이런 로또 당첨 같은 이런 일은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쉽게 놓치다 보니까 자꾸 농지연금 얼마 주는 거 맞냐, 내가 얼마짜리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 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내가 그거에 어떻게 답변을 해.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설령 답변을 한다고 해도 이게 그냥 공허한 메아리야. 그렇죠. 그 말이 그 사람 귀에 꽂힐 리는 없다고 봐, 나는. 그리고 이 땅에 좋은 소식도 있다면서요? 이게 도시 지역의 끄트머리다 보니까 저쪽이 준주거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대. 그래서 그 가능성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고 하면 저 땅의 가치가 한 12억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12억이요? 나도 들었어. 12억. 12억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억.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 그 정도의 가치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농지연금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4억 4,500에 낙찰 받으셨으니까 12억이면 될 때까지 농지연금 받으시다가 만약에 12억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받았던 농지연금 다 반환하시고 물론 이자도 내시겠죠.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훨씬 낫지. 훨씬 낫죠. 그리고 농업인으로 계속 지금 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토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땅으로. 그보다도 이제 연세가 연로하시니까 상속이 이루어지겠지만 상속인들이 과연 마다할까? 그렇죠. 난 마다하지 않는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그 사람들이 다시 처분할 일은 없다라고 봐. 그렇죠. 오늘은 농지연금의 가장 교과서적인 그리고 가장 배가 아픈 그런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누구나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저거는 저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저럴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아마 다른 관점이, 다른 눈이 튀어나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배 아파. 진짜 12억은 셌다.